안녕하세요. 코딩클래스의 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딩드론 스크래치 엠블럭 조정비행 학습 챕터 1 강의로 컴퓨터의 스크래치 코딩을 준비하기 위해 엠블럭에 대한 설치와 환경 설정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진행하고요. 스크래치 모드와 아두이노 모드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제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스크래치 코드 블럭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 영상 설명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 교육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아 함께 보시면서 강의를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크래치 코딩을 준비하는 과정은 크게 엠블럭 설치와 엠블럭 세팅 그리고 코딩드론 연결 방법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엠블럭 설치부터 진행할 건데요. 주소창에 www.emblock.cc를 검색하시면 엠블럭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탭으로 가시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밑으로 내리시면 엠블럭 3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신 후에는 특별히 건드릴 만한 부분은 없고 끝까지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엠블럭 세팅을 진행할 텐데요. 엠블럭 세팅을 위해 간단한 언어 변경과 확장 기능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실행하게 되면 전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랭귀지 탭에서 한국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코딩드론의 실습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장 기능이라는 것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상단의 확장 탭의 확장 관리로 들어가셔서 코딩드론을 검색을 하시면 코딩드론 조정비행 학습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자율비행 학습의 경우 별도의 강의 영상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 지금은 꼭 다운로드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미리 받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운받으신 확장 기능을 확장 탭에서 체크하여 활성화하면 해당 확장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 코딩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엠블럭이 생소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엠블럭 화면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럭 화면을 보시면 맨 왼쪽에 캐릭터 창이 있고 그 옆에 블록 그룹이 있습니다. 다운로드된 확장 기능은 로봇 그룹 안에 있으며 아두이노 기본 코드 블록도 함께 있습니다. 코딩드론을 엠블럭과 연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USB 케이블을 통해 PC와 연결하고 보드를 설정한 후 연결된 시리얼 포트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보드 설정의 경우 보드 탭을 클릭하면 여러 종류의 아두이노가 있는데요. 코딩드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 레오나르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른 보드를 실습하시다 코딩드론을 연결하실 때 보드 세팅이 달라서 안 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리얼 포트의 경우 연결 탭에 시리얼 포트를 보면 연결된 시리얼 포트 모두가 표기되어서 어떤 게 코딩드론인지 잘 모르실 때가 많은데요. 코딩드론을 분리하고 시리얼 포트를 확인한 후에 다시 연결했을 때 새로 나타나는 포트가 바로 코딩드론이 연결된 시리얼 포트입니다. 이제는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연결이 잘 되면 프로그램 상단에 시리얼 포트 연결됨 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므로 실습하실 때 헤매지 않도록 연결 상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엠블럭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두 가지 모드를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바로 스크래치 모드와 아두이노 모드인데요. 이 두 가지 모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래치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스크래치 모드는 엠블럭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드로 키보드 입력 같은 이벤트를 사용해서 캐릭터를 움직이는 등의 동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벤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벤트란 작성된 코딩 내용을 시작하기 위해 발생되는 어떤 사건 같은 것을 뜻합니다. 가령 키보드를 누른다던가 흔히 깃발 모드라고 하는 시작 버튼을 누른다던가 하는 식으로 코딩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다양한 블록을 통해 원하는 이벤트 형태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 모드는 이러한 이벤트 블록을 통해 실행되는데 아두이노의 기능을 사용하는 블록들을 활용하여 아두이노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아두이노와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USB 케이블을 통해 PC와 아두이노가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 스크래치 모드를 통해 아두이노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코딩 내용을 아두이노에 입력하는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엠블럭과 아두이노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코딩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스크래치 모드에서 아두이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아두이노 모드를 통해 업로드되기 때문에 아두이노 모드로 코딩 내용을 업로드한 후에 다시 스크래치 모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다시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스크래치 모드에서 코딩 드론이 동작되지 않는다면 이전에 아두이노 모드로 업로드해서 동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코딩 드론에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두이노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두이노 모드에서는 아두이노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블록들만 사용 가능한데요. 로봇 그룹의 아두이노 기능을 사용하는 블록들과 데이터 그룹, 제어 그룹, 연산 그룹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벤트 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아두이노 프로그램이라는 머리 블록을 사용해서 코딩 내용이 실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특징으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스크래치 모드와는 달리 아두이노 모드는 코딩 내용을 직접 아두이노에 업로드하기 때문에 아두이노가 혼자서 동작을 합니다. 스크래치 모드와 같은 실시간 상호작용 없이 아두이노 내부에서 코딩 내용이 실행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아두이노의 모든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B 연결을 통해 코딩 내용이 업로드된 후에는 PC와 계속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전원만 입력되면 아두이노가 코딩 내용을 실행합니다. 별도의 배터리 등을 활용해서 외부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두이노 모드를 통해 코딩 내용을 업로드해야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실습은 스크래치 모드를 주로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하므로 코딩 드론의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딩 드론을 연결하신 후에 보드 세팅과 시리얼 포트 연결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두 개의 블록을 가져올 건데요. 아두이노 그룹에서 아두이노 프로그램 블록을 가져오고 조정비행 학습 확장 기능 그룹에서 코딩 드론 펌웨어 업그레이드 블록을 가져와서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편집 탭에서 아두이노 모드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텍스트 코딩으로 변환된 코딩 창이 나타나는데 아두이노의 업로드를 클릭하면 업로드가 진행되면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완료됩니다. 스크래치 모드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드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실시간 상호작용을 실행하는 코딩 내용이 업로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래치 모드는 코딩 내용이 시작하는 이벤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딩 드론 수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벤트는 크게 세 가지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 그리고 키보드를 눌렀을 때와 키보드를 누른 상태에서 해제되었을 때 세 가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으나 코딩 드론 강의에서는 위에 세 가지를 활용하여 앞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깃발 모드는 그냥 시작하기 버튼을 누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바로 정지 버튼이 있기 때문이죠. 키보드 키가 눌렸을 때, 키보드 키가 해제될 때 이벤트는 키보드 상이 임의의 키값을 설정하여 눌리거나 떼었을 때 이벤트가 발생되도록 합니다. 이 이벤트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강의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 입력을 활용한 이벤트를 사용해서 간단한 예제를 만들고 어떻게 동작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에 있는 이벤트 그룹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이벤트 블록을 가져오고, 형태 그룹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불러옵니다. 두 블록을 조합한 후에 말하기 블록의 2초를 1초로 바꾸고, 이벤트 블록을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총 2번 진행하여 새 그룹으로 만듭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블록을 그룹 단위로 복사할 때는 복사하고자 하는 부분의 맨 윗 블록을 우측 마우스 클릭하여 복사하면 그 블록 밑으로 연결된 블록들이 복사되므로 같은 모양의 블록을 여러 개 만드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사한 블록을 하나는 위쪽 화살표 이벤트로 변경 후 반가워 문구를 넣으시고요. 하나는 아래쪽 화살표 이벤트로 변경 후 잘가 문구를 넣으시면 코딩이 끝납니다. 코딩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캐릭터가 1초 동안 안녕 하고 인사를 합니다. 키보드에서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캐릭터가 1초 동안 반가워 하고 인사를 하고요. 키보드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캐릭터가 1초 동안 잘가 하고 인사를 합니다. 어떤가요? 간단하죠? 코딩을 하다 보면 일정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진행되어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가령 시간을 1초, 2초, 3초 이렇게 세려면 1초씩 쉬면서 진행이 되어야 하죠. 제어그룹의 기다리기 블록을 활용하면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기 블록을 활용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깃발 이벤트 블록을 사용하고요. 안녕 말하기 블록과 1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와서 결합합니다. 그리고 안녕 말하기 블록을 우측 마우스 클릭, 복사를 눌러 총 4번 복사해서 밑에 연결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안녕이라고 쓰여진 내용을 1, 2, 3, 4, 5 이렇게 바꾸면 코딩이 끝납니다. 한번 동작시켜 볼까요? 깃발을 클릭하면 캐릭터가 1부터 5까지 숫자를 세고 이벤트가 종료됩니다. 이벤트가 끝나고 다시 깃발을 클릭하면 다시 1부터 5까지 숫자를 세고 이벤트가 종료가 되네요. 지금까지 작성한 예제들은 자동으로 동작이 종료되는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종료를 누르기 전까지 대부분 계속 동작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특정 기능들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내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동작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이 코딩 내용도 동작을 멈추지 않고 계속 1부터 5까지 숫자를 세도록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무한 반복하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게 될 강의에서는 이 무한 반복하기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무한으로 반복되면서 특정 기능들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 동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번 그럼 만들어 볼까요? 무한 반복하기를 활용해서 앞서 진행했던 예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말하기 블록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채로 드래그하면
밑에 있는 블록들이 함께 분리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무한반복하기 블록을 불러와서 깃발 이벤트 블록에 연결하고 무한반복하기 블록 안에 분리했던 코드 블록들을 넣으면 코딩이 끝납니다. 간단하죠? 한번 결과를 볼까요? 깃발을 클릭하니까 아까처럼 1부터 5까지 숫자를 세고 다시 1부터 5까지 반복해서 숫자를 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기능들이 많아질수록 점점 복잡해지겠죠? 무한반복하기의 개념은 우리가 앞으로도 중요하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함께 하다보면 여러분들도 금방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챕터 1을 마무리했는데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기본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강의들도 잘 따라오시기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